안녕하세요. 랑랑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신갈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 팍팍 키워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당식 AP가 A당식, B당식 주어졌을 때 주어진 값을 만족한다. 이때 X값은 어떻게 되느냐? 2a-x는 b에서 x를 좀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죠? 2a-b 이렇게 정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a라는 식의 2배, 2a를 구하게 되면 a라는 식의 2배 하는 거니까 2x 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2y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빼기 b까지 부호를 바꿔서 아예 써놓죠 뭐. 그러면 3x 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y 제곱에서 써놓고 이제 두 식을 더하면 되니까 쭉 더하기 얼마가 되겠습니까? 5x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됐습니까? 5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몇 번에 있는 건가요? 4번에 이제 답이 이렇게 있는 그런 문제 형태 같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지금 내림차순을 정리만 잘 해서 동료끼리만 계산하라 이런 문제니까 여러분들 잘 할 수 있으라 믿으면서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식 px를 나누었더니 몫과 나머지가 생겼다. 이렇게 됐을 때 나머지 정리 문제죠. 나머지 정리 문제는 자 쓰는 게 중요합니다. x-2분의 3 몫이 qx 나머지 r. 자, 좀 헷갈린다 싶으면 이 부분을 쫙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px를 이렇게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바르게 써달라. 근데 이제 2x-3이 여기 x-2분의 3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걸 좀 아십니까? 물어보는 거죠. 2x-2분의 3. 2x-3이요, 3. 이렇게. 3. 자, 무슨 식이죠? 요 식에 지금 잘 생각을 해보면 이제 2를 곱하게 해주는 거니까 2분의 1을 좀 이렇게 해줘야 똑같은 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2분의 1을 여기다 곱하기 하는 순간 요 식하고 똑같아진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끝났습니다. 오호. 그럼 이렇게 좀 쓴 다음에 이 뜻이 이렇게 나누면 요 부분이 새로운 이제 목 형태가 되는 거겠고, 뒤에 부분은 뭐 나머지 문제 형태다. 이렇게 이제 판단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식을 변해가는 하는 과정. 뭐 별로 그렇게 많이 어렵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정확하게 하려고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 여기 부분을 곱하기 하게 되게 되면 x가 되고 곱하기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똑같은 식이란 얘기죠. 근데 이제 이 부분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연계성이 있다는 사실을 좀 빨리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연계성이 있는 거야. 이런 부분 판단 이해됐습니까? 자, 식을 간단하게 변형하면 찾아가서 답 구해가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문제 형태니까 물론 이제 답 문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문제 형태. 나머지 정리 기본 원리 잘 지키면 풀이 무난한 거니까 가장 기본적인 항목 쓰는 부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x를 이곳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알겠습니다. 그럼 또 나머지 정리 문제인가 봅니다. 쓰면 되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2를 나눴더니 몫이 qx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다. 자, 근데 qx를 또 뭐 나눴을 때 나머지라고 되어 있네요. 무슨 얘기죠? qx라는 것을 x-로 나누면 새로운 뭐 몫이 생기겠는데 나머지가 마이너스 2다. 자, 요거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 어떻게 풀죠? 자, 뭐 방법 단순합니다. 이게 대입해주면 됩니다. 대입.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그래서 걸어치고 x 마이너스 1 hx 빼기 뭐 특별하게 한 거 없죠? 대입을 이렇게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렇게 주어진 이 식을 좀 문제를 보니까 그 다음에 지금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인데 이게 인수분해주면 x 마이너스 1의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거든요. 잘 살펴보면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하고 연관성 있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식을 좀 전개해달라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다가 전개해주니까 여기 항이 되니까 x 마이너스 1에 hx를 이렇게 되겠고 다음에 2배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부분을 문제의 취지에 맞춰서 쓰게 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에 이제 hx가 되겠고 이것도 어떻게 하죠? 네,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제 주어진 식을 전개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무엇을 물어보는지 자 문제하고 좀 매참만점 시키면 되는데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나눴을 때 이 나머지를 구해달라.
나눴을 때 그럼 이 부분이 이제 몫이고 이 부분이 2차가 되니까 3차로 나눴을 때 이 부분이 이제 나머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와, 그러면 이 부분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 이게 이제 나머지가 되네요. 호호호호. 뒤에 되겠습니까? 자,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 됐습니까? 오, 재밌는 문제, 재밌는 문제. 자, 근데 이것도 이제 흐름 절차를 좀 한번 더 다시 살펴보게 되면 참 몫이 생기고 나머지 썼고 이 몫에 대한 정보가 다시 한번 문제 주어지니까 또 쓴 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또 일치되는 거니까 이제 대입을 해서 정리를 쫙 해서 썼는데 이때 이제 문제를 딱 읽어보면 이 부분이 서로 연결성이 있다는 걸 보고 나서 전개를 좀 잘 정리하고 이해 됐습니까? 요 부분 그러니까 좀 이렇게 대입해 가서 이렇게 식을 이을 수 있는 이 부분들이 이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겠고 그 부분이 이제 문제하고 이렇게 연계성이 있다는 사실을 좀 캐치해가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의 좀 핵심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나머지 정리 문제 잘 모르면 가장 기본 나누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를 써가는 이 절차 확실하게 좀 이해를 좀 잘 하시면 상당히 좀 응용이 많이 된 문제까지도 꽤 많이 풀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느끼게 하는 문제였습니다. 복습 쭉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4번 시작합니다. 당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그래요? x 4제곱 더하기 4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마이너스 어우 길어라. 이 부분이 x 플러스 1에 fx로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나눠 떨어지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다면은 여기를 0 만드는 거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해주면 0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군요. 자, 마이너스를 좀 대입해 보겠습니다. 1 마이너스 4 플러스 a 플러스 12 마이너스 12 이 부분이 0 이렇게 16 이렇게 된다 뜻이네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6이 소거가 되니까 a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인수분해를 제대로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4차식을 인수분해 해야 되는 거니까 조립제법입니다. 1, 4, A가 이제 마이너스를 써주면 되겠죠? 마이너스를 써주면 되고,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2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 이제 인수분해 조립제법을 이용하는데 마이너스 1 무조건 되는 거죠. 자,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1, 3 되겠고, 마이너스 3 쓰는 거니까, 마이너스 4에 4 쓰고, 마이너스 12에 12 쓰고, 처리됐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요 부분 처리됐으니까, 자, 요 내용이 이 부분이 이제 fx에 해당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근데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 fx를 이제 인수분해하라고 했으니까, 자, 다시 이제 이 부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조립제법을 더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똑같은 부호 형태니까 숫자를 키워줘야 되니까, 이거 인수인 2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2가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5가 되겠고 2, 5, 12 되겠고 12면은 6 되겠고 6이 12 이렇게 처리되니까 0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x-해서 끝났고 이 부분은 그럼 뭐가 되겠죠? x 플러스 2, x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됩니까? 됐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x 플러스 6이니까 자,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항이 있나요? x-2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2,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거 보기에서 찾기가 힘듭니다. 자, 5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 똑같이 됐죠? 자, 찾았습니다. 자, 큰 틀에서 봤을 때, 뭐, 대단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인수분해 좀 열심히 좀 잘 진행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문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원리에서 이제 집어넣어서 이제 A 값을 찾게 되겠고, 그 다음엔 이 식을 다시 인수분해 되니까, 자, 고차식 인수분해, 이 원리가 나온 거죠. 고차식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이제 조립제법이니까 가장 기본적인 패턴에 대해서 조립제법에 대해서 학습했느냐. 그래서 식을 다시 쓰고 조립제법 이 부분부터 처리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차수를 낮추고 다시 이제 조립제법 진행한 절차를 쭉 보여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조립제법을 또 교묘하게 인수분해 형태로 좀 질문했네요. 자, 설명 잘 이해되셨죠? 4번 마무리합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5번이 되겠습니다. x 플러스 y 값이 가르쳐줬는데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해달라. 식의 특징을 잘 살펴야 되는데 요거 보이십니까? 저는 이게 보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할 때 이제 공식 이용이 이제 가장 기본 틀인데, 그럼 이 부분이 뭐 더 이상 다른 것도 없습니다. x 플러스 y 제곱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중간 부분이 4배의 x 플러스 y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되면 되겠습니다. 뭐 인수분해 할 필요도 없습니다. 곧바로 결과 나왔으니까 대입하면 되죠. 뭐 곧바로 대입해주니까 100이 되겠고, 대입하니까 40이 되겠고, 5 이렇게 처리해주면 45를 빼니까 정답 55 처리된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이것도 식의 값을 구해 가려면 우리가 이제 식을 좀 깔끔하게 정리해야 되는데, 그 정리하는 부분들이 인수분해하고 매치합이 되는데, 자, 가장 기본 원리는 이게 지금 내림차순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 공식 모양 틀이 보여서 이게 이 부분 이제 빨리 이렇게 처리해가는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 정리할 때 또 다시 x 플러스 y 하는 부분도 보이는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자,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적인 틀, 공식 이용. 근데 그 부분이 이렇게 좀 뒤죽박죽 섞여 있는 곳인데, 다행히 이제 x 플러스 y의 제곱이라서 저는 좀 빨리 보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찾아서 학습하라, 이런 취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함께 다룰 문항은 6번입니다. 두 실수 xy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한다. 뭐 이거는 복소수 나와 있고 두식 같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무조건 이런 이론이죠. 복소수가 같다. 같다는 부분이 상등 이렇게 되는 거니까 복소수 상등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좌측에 있는 이런 식을 좀 이쁘게 정리해야 되겠죠. 정리하려면 유리화. 그러면 2-i에 2 플러스 i, 2 플러스 i에는 2 마이너스. 서로 통분 겸 유리화를 도와주는 거죠. 그럼 x에 2 플러스 i가 써지겠고, y에 2 마이너스 i가 써지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 부분은 뭐 제곱 더하기, 원래는 이제 합차 공식에서 제곱 빼기 제곱인데, 이 부분은 이제 4 더하기 1에서 이제 5 처리가 된다는 얘기겠고, 이 부분은 전개했을 때 이렇게 잽싸게 2의 x 플러스 y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또 뭐죠? x 마이너스 y의 i 이런 식으로 써가야 되겠죠? 2 플러스 4바 이렇게 처리 되겠고, 자, 이 부분 5를 열심히 곱하기 해주면 되겠습니다. 곱하기 쫙 해서 해주면 실수 부분은 여기고요. 2배의 x 플러스 y 되는데, 여기에다가 2에다가 5를 곱하기 하는 값 딱 처리됐고, x 마이너스 y 이 부분은 3에다가 15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x 플러스 y, 더 산수 안 해도 됩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되니까 x 플러스 y는 x, y 따로따로 안 그래도 됩니다. 와우, 땡큐. 됐습니까? 자, 처리해서, 자, 복소수 상등. 복소수 상등 이제 마지막 처리하는 부분들이 이론인데, 이론이 이제 어려운 게 아니고, 이 실수 부분은 이쪽 실수 부분하고, 물론 이제 이렇게 곱하기 연계성이 있다. 이게 허수 부분은 이제 허수 부분하고 연계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짝 맞춰서 풀어가는 거니까 또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복소수 상등에서 나왔다. 단원에 대한 거, 이 실수 x와 이런 부분들이 복소수 상등을 의미해주는 그런 식이 되죠. i가 있는 그런 모양이니까. 됐습니까? 자, 대표적인 또 문제가 나온 거니까 연산 좀 바르고 정확하게 해서 잘 맞춰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복수수 Z와 그 켤레복수수에 대해서 다음 식을 만족시킵니다. 자, 주어진 식에 Z도 보이고 켤레복수 Z 바도 보이는 이런 문제 형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방법이 뚜렷하게 없습니다. 이렇게 대입해서 그 다음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A-bi 된다. 이런 부분 이해되시죠? 자, 처리가 되겠습니다. 전개된 이제 정리를 좀 잘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개해주면 3a, 이렇게 전개해주면 실수 부분에 마이너스 i 제곱이 플러스가 되겠고, 플러스 그럼 b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2a가 또 되겠고, 자, 전개해주면 i 제곱 되면 이제 마이너스 b 처리되겠죠. 자, 그럼 이제 실수 부분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은요, 허수 부분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3b를 먼저 쓸까요? 3b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자, 이렇게 또 마이너스 a가 되겠고,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2b 그 다음에 i. 이렇게 좀 정리가 끝나죠. 자, 지금 정리할 때 좀 이렇게 효율적인 정리, 뭐 이 부분만 제가 좀 드릴 수 있는 팁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없고. 자, 그러면 정리를 했을 때 이제 이 부분이 쫙 정리가 끝나는데, 이제 이쪽에 10이랑 똑같아야 되겠다. 두 복소수 형태가 이제 결과를 같아야 되겠다. 이러는 거니까 뭐 복소수 상등에 대한 개념이 되겠죠. 자, 실수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5a에 실수 부분이 10 이렇게 됐으니까 결과가 10 돼야 돼서 a 값은 2로 처리되겠고, 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b-2a 이렇게 처리되는데 허수 부분은 없습니다. 그럼 0이 돼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a 값이 2가 되니까 b 값은 4 해서 결과를 처리할 수 있는, 자,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a 플러스 b 값을 구하라 더하기해서 이제 6 처리되는 건 별 문제가 없겠고요. 됐죠? 자, 이 부분도 뭐 전형적인 교과서적
적인 그런 전형적인 패턴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Z 있고 그럼 Z 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대입에 의해서 처리. 그 다음에 이제 복수수가 같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복소수 상등에 해당하는 그런 이론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정리를 얼마나 잘 하느냐. 그런데 자,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끼리 곱하기 해주면 실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허수 실수 해주면은 자, 이제 허수 부분 이렇게 나오는 부분. 자, 이런 부분들. 자, 연산을 조금 이제 효율적으로 하게 되면 실수 없이 더 깔끔하게 잘 정리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들을 수 있는 조금 연산하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7번 잘 이해되시죠? 자, 가볍게 마무리하고 넘어갑니다. 이어서 8번 문제 살펴봅니다. x값이 주어져 있을 때 주어진 값을 구해달라. 자, 그냥 단순하게 대입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효율적인 풀이를 할 수 없을까? 뭐 이런 부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은요, x-2는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되겠고, 제곱과정 거쳐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해주면, 자, 이쪽은 3 되는데 i 제곱에서 또 마이너스 이렇게 좀 얻어지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2차 방정식 형태의 꼴이 얻어진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이 부분이 자, 이렇게 구한 다음에 이제 주어진 식이랑 어떻게 관련될까 좀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부분은 2배의 x제곱 마이너스 4x 이런 부분에다가 더하기 3 이렇게 끊어놨을까요? 원래 주어진 부분하고 서로 어떻게 된다. 자, 똑같은 부분이 좀 생기는 거죠. 이 부분을 좀 찾아서 풀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또 이항시키니까 마이너스 7이 되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7이 되겠고 더하기 3 마이너스 14 더하기 3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 마이너스 11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다. 되셨죠? 자, 수식 정리하는 데 있어서 자, 그냥 처음부터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요 식에서 지금 뒤쪽 부분에 있는 이제 2차식 되는 이런 부분일 때 자, 복수수 i가 사라지는 형태 이항시켜 놓고 그다음에 이제 제곱 과정이죠. 제곱 과정 거쳐서 i가 없는 형태 2차식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풀어야 될 때 아무리 못해도 이 2차 부분을 소거할 수 있거든요. 자, 근데 효율적,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식변형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그 관계에 의해서 좀 풀어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단순하게 대입한다는 것은 2차까지는 좀 무리가 없겠지만 다음에 이제 3차 이런 부분 나왔을 때는 우리가 좀 하기 불편한 거니까 자, 아이디어를 좀 배워가야 되는 뭐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9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중근을 갖겠다. 2차 방정식 중근이다. 판별식을 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짝수니까 4로 나누는 형태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2 루트 2 됐습니까? 자, 이 부분이 제곱되겠고 됐죠? 마이너스 ac 해주니까 k제곱 플러스 2k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당연히 0이 돼야 되겠죠. 자, k제곱 플러스 2k 계산 결과 8인데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8일 꼴체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랬을 때 k 값이 두 개 나올 때 두 근의 곱이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a분의 c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8 해서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다른 거는 뭐 별거 특별한 게 없고요. 2차 방정식에서 중근, 뭐 서로 다른 주실근, 뭐 허근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판별식 D에 의해서 중근이니까 D가 0 되는 거죠. D에 의해서 풀어간다라는 사실을 정확히 잘 이해하고 문제에 적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주어진 식의 값을 계산해 달라. 근과 계수의 관계가 나온 것 같습니다.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5, 두 근의 곱이 1 이렇게 된다는 정보를 이용해서 풀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베타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분의 베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 제곱이죠, 제곱. 자, 당연히 이제 통분해서 하는 부분이 가장 무난하겠습니다. 알파 베타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분모는 뭐 1이니까 더 이상 쓸 필요가 없고요. 그런데 분자 부분에 그러면 세제곱이면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분모는 이미 이제 계산해서 끝났으니까 됐죠. 자, 이곳에다가 마이너스 5를 대입을 해달라. 그럼 마이너스 5의 세제곱 되겠고 이 부분 1이니까 됐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면 플러스 15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25에다가 15 이렇게 처리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10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가장 기본적인 그런 항목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주어진 식 그럴 때 이제 곱셈 공식이죠. 뭐 곱셈 공식 활용식 좀 써가는 부분. 자, 이 두 가지 부분만 우리가 좀 정확하게 잘 학습했다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1번 살펴봅니다. 2차 함수가 주어지는데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차 함수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x축하고의 관계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y는 이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k-5 y는 0하고 두 개의 연립방정식을 푼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y에 0을 대입하죠. 그러면 이제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k-5에서 결국은 2차 방정식이 된다는 얘기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이야기는 바로 방정식의 근이 두 개가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당연히 뭘 해야 되죠? 판별식을 해야 되겠죠. 자, 4분의 1을 하겠습니다. 제곱을 하니까 또 다시 4가 되겠고 마이너스 k 플러스 5가 되겠고 0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k 값은 9보다 작다 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와, 그냥 이거 구하면 되는 건가요? k는 9보다 작다 해서 1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간단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조금 함수 다뤄가는 데 있어서 신경 써야 될 항목은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 연립방정식처럼 이렇게 갖다 처리해주면 이제 결국 2차 방정식이 된다는 거죠. 방정식. 네, 방정식 이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하고 나중에 이제 2차 부등식하고 서로 이론들을 공유해가면서 자, 가장 이제 적절한 이론을 써서 풀이하고 그 다음에 다시 문제에 맞춰서 해석하는 부분들이 키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12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2차 함수와 직선이 만나지 않도록 와우 11번이랑 거의 똑같은 형태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 되어 있고 y는 3x 마이너스 2. 자, 이제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관계니까 연립방정식처럼 y에다가 이를 대입해서 즉 같다 이렇게 처리해서 자, 이항을 시키면 x제곱 마이너스 5x가 되겠고 플러스 k 플러스 2에서 이렇게 제곱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거죠. 됐습니까?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된 얘기는 근 없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럼 또 역시 또 판별식 25 마이너스 4배의 k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0보다 작다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25에서 8을 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얼마가 되는가요? 17이 되는 건가요? 조금 다시 한번 써볼까요? 8에다가 4k는 좀 이항시키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k 값은 크다 얼마가 되겠습니까? 4로 나눠야 되겠고 그 다음 이제 17이 처리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범위를 구했습니다. 근데 이걸 만족해주는 이제 최소 정수에서 조금 이제 변화를 구했지만 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4, 16이니까 4보다 조금 큰 값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 큰 값을 만족한 최소 정수 이제 5라고 답을 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2차 함수하고 아까는 이제 11번은 x축이었는데 지금은 2차 함수하고 직선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연립방정식 형태의 개념을 설정해서 뭐 이게 지금 이제 수치 뭐 이게 이제 대입하는 형태를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결국 뭐다? 2차 방정식이라는 얘기입니다. 2차 방정식. 됐습니까? 그래서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 근 없다 이런 형태 처리하는 거니까 항상 이제 2차 함수하고 직선, 2차 함수하고 x축 이런 부분들은 결국 2차 방정식 이론으로 귀결돼서 그곳에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제 학습하라 이런 취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이런 부분들 확실하게 머릿속에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신갈구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x 범위 주어져 있는데 이 참수의 최대값 그 다음에 최소값은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이 참수 문제 풀이하려면 대략적인 그래프 모양을 그리라는 게 매우 중요하죠. 자, 최고차가 음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 위로 블록인 형태의 대략적인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계산을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부호가 플러스로 바뀔 거고 나누기 하니까 4분의 3 이렇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이자 대칭축 구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범위를 표시해주면 되죠. 1부터 3까지입니다. 와, 꼭지점 좌표가 관여가 안 됩니다. 1부터 3까지. 자, 그러면 그래프에 이런 일부분이 사용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최대값이다. 그러면은 이를 대입해주는 이런 모양일 때 최대가 되겠습니다.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3 플러스 m 처리되는데 이 결과가 2다. 되셨죠? 자, 이 부분 그러니까 m 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1 이렇게 계산되면 되는 건가요? 자, m 값을 처리했습니다. 이 함수의 최소값, 범위 주어져 있을 때 최소값은 당연히 3을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3을 대입하면 9에다가 2, 9, 18, 마이너스 18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플러스 9 플러스 m 처리되면 되죠.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9 플러스 m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m 값이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8에서 결과 나오면 되겠습니다. 쫙 구했습니다. 자, 이제 이 참수 풀이하는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 써라. 그래프 모양 대칭축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근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되죠? 제곱차 계수 그다음에 마이너스 2a분의 b 이 부분을 통해서 자 처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각각 이제 문제마다 주어지는 어떤 정보들을 이제 메모해 가면 되죠. 지금 범위 표시해 줬고 그러면 그래프의 일부 쓰인다 언제가 최대 최소인지 이제 확인해 가는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가장 기본적인 또 패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 이게 지금 습관을 들이기 나름인데 자칫 참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완전 제곱식 정리하는 부분들이 익숙해져 있을 텐데 자 저처럼 필요한 부분들인 꼭지점 x좌표만 이렇게 차지함 처리를 잘하면 풀이 가능하다는 거 조금 익혀서 조금 더 효율적인 풀이 여러분들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4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보드 다이빙은 와우 발음이 안 되네요. 자 수면으로부터 3m 높이에 있는 스프링보드에서 튀어 올랐다가 다이빙하는 다이빙 종목이다. 그렇죠. 다이빙이라고 했으니까 자 튀어오른 지 t초 후에 수면으로부터 높이 높이가 뭐 주어져 있습니다. 높이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주어져 있을 때 가장 높이 올랐을 때 수면의 높이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 뭐 2차 함수처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차식이니까 제곱차가 의미니까 위로 볼록인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고 됐습니까? 자 그럼 이때 t 값은 역시 또 마이너스 2a분의 b 이런 형태를 계산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5분의 3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5분의 3은 문제에 대해 대입하면 가장 최고의 높이가 나오는 거죠. 자 마이너스 5 곱하기 25분의 9가 되겠고 플러스 그럼 얼마가 되죠? 5분의 3, 6, 18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플러스 3 처리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게 이제 약분이 돼서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마이너스 5분의 9가 되니까 이쪽으로 계산하면은 플러스 5분의 9가 되겠고 더하기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15에다가 9를 더하게 해주니까 24 이런 형태가 돼서 자 5분의 24가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3m 높이라는 것은 이게 맨 처음 이제 그래서 3m가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순수하게 튀어오른 것은 5분의 9m까지 점핑해가지고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보드가 달력이 있는 거니까 이만큼 높이 또 올라갈 수 있는 거군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14번 문제는 사실 무지 평이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2차 함수가 주어진 상태에서 풀어라 이렇게 되는데 문제의 핵심만 딱 캐치하게 되면은 가장 또 높이 올라가니까 꼭지점 찾아라 이런 거니까 와 사실 이게 이제 중학교 문제랑 똑같은 건데 이 주변에 있는 문장 뭐 이런 곳에서 이런 걸 해야 되는 거니까 겁을 단단히 주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겁먹지 말고 우리가 이제 쫄지 말고 문제에만 좀 집중하면 더 쉽게 풀어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같이 확인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5번입니다. 좌표 평면에서 2차 함수 그래프의 꼭지점을 A라고 하고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을 BC라고 했습니다. 자, 세 점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점 A, 즉 꼭지점은 2차 함수의 꼭지점이다. 와, 그럼 이제 요 함수고 꼭지점이 좀 일치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12가 되겠다. 자, 그러면 A점을 좀 구하기 위해서 조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제곱차가 의미니까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처리해주면 마이너스 1이 되겠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7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1에다가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6 해서 꼭지점 좌표를 구했습니다. 자, 이 꼭지점 좌표가 우리가 구해야 될 꼭지점 좌표가 되겠습니다. 이 점이 이제 A점이 돼야 되는 거니까. 됐죠? 자, 그럼 우리가 구하는 fx라는 이런 함수는 자, A에다가 꼭지점 좌표를 가르쳐 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6이다. 꼭지점 좌표를 알 때 쓰는 함수식 이렇게 좀 처리해서 구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있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구하는 함수는 x축하고 좀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꼭지점이 이렇게 밑에 있다는 이야기는 자, 우리가 구하는 fx라는 함수는 이제 이렇게 돼서 a가 양수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a점이 주어져 있고 이제 b, c 이렇게 점이 주어져 있는데 됐죠? 그래서 이제 지금 문제를 좀 읽어보게 되면 또 이제 삼각형 넓이가 되거든요. 이렇게 삼각형, 자, 삼각형 넓이. 자, 이제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해야 되는데, 자, 이 이제 y좌표가 이제 이게 마이너스 6이라는 얘기는 여기 이제 높이 형태는 이제 우리가 6을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길이를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뭐 x라고 할까요? 자,
자, 그러면 2분의 1의 x 곱하기 높이 이제 u 이렇게 처리해 주는데 이 넓이 자체가 지금 12라고 나온 거거든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x 값이 4에서 이제 이 길이가 이제 4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이 길이 4 구한 것을 문제풀이에 어떻게 좀 적용하죠? 이 길이가 이제 4가 됐을 때, 근데 이제 꼭 시점에 이번에 x 좌표를 쓰면 되겠습니다. x 좌표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길이가 4가 된다는 얘기는 요 간격이 2, 이쪽 간격도 2 이렇게 처리돼야 되니까 이쪽 좌표가 플러스 1이 되겠다. 물론 이쪽 좌표는 이제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함수가 1,0 이런 부분들을 지난다 이런 얘기죠. 물론 이제 마이너스 3,0도 있는데 뭐 하나만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미지수가 하나니까. 그래서 1을 지금 대입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 대입하면은 2가 되겠고 제곱하니까 4a-6 처리되는데 그 결과가 0이다. 그럼 이제 a 값이 얼마다? 2분의 3이다. 이런 결과 낼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함수가 완성됐습니다. fx는 2분의 3의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6. 그래서 자, 물론 이제 전개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죠? 자, 그런데 이제 f2 구하라고 했는데 전개해서 정리하는 부분이 꼭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2를 대입해서 곧바로 계산하면 되겠죠? 3 제곱하니까 9가 되겠고, 그럼 2분의 27에서 빼기 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2를 빼는 거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15가 되는 건가요? 15 이렇게 처리해서 정답은 2분의 15 이렇게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 좀 이해되죠? 자, 큰 틀 좀 다시 한번 좀 잘 살피면 꼭지점은 뭐 요 함수의 꼭지점하고 똑같다 해서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꼭지점 좌표를 이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완전 제곱식 정리 안 하고 꼭지점의 x 좌표 그 좌표 찾아서 y 좌표 찾아서 이렇게 이제 꼭지점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보여드렸습니다. 설명은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꼭지점이 찾아지면 이 꼭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연습한 거 함수식을 만들 때 꼭지점 가르칠 때는 함수식 이렇게 쓰는 게 좀 효율적입니다. 미지수를 이제 두 개를 소거해 갈 수 있어. 미지수가 이제 하나밖에 안 나는 거니까. 됐죠?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의 넓이 이 부분에서 x축하고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가 4가 된다는 사실을 좀 밝혀내는 부분. 됐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꼭지점 x좌표를 이용하면 x축하고 만나는 점들 뭐 1하고 뭐 마이너스 3 이렇게 이 부분을 알아서 되겠습니까? 자, 함수식 만들고 정보 얻어내서 풀어가고 뭐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전체적인 이제 함수를 좀 알아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2차 함수를 공부해 가는데, 자, 그 부분이 이제 지금 이제 고1 과정에 와서 좀 살짝 이제 응용 문제까지 가면서, 자, 2차 함수 이론을 좀 완성해 가라. 뭐 그런 취지의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좀 착실하게 공부했다면 또 무난히 맞춰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6번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4차 방정식의 두 근을 가르쳐줬습니다. 나머지 두 근을 구해달라. 자, 근을 가르쳐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근을 대입해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이 근이다 했으니까 대입하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니까 또 다시 마이너스 1 되겠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있고, 제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A 마이너스 B 이항시키면서 정리해주면 되겠고, 소거되니까 마이너스 1 처리해서 결과 하나 얻어냈습니다. 그 다음은 또 2가 근이다. 숫자가 커지는데 대입하면은 16에 플러스 8에다가 마이너스 4 되겠고 2a 플러스 b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a 플러스 b 하고 정리가 되죠?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더하기면 4가 되겠고 20인데 이항시니까 마이너스 20 이렇게 처리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뭐 그러면 연립방정식 풀이하는 거니까 두씩 더하게주면 됩니다. 3a는 이꼴 마이너스 21이니까 a 값은 마이너스 7이 되겠고 마이너스 7을 대입을 하게 되니까 그럼 b 값은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14에다가 그러니까 b 값은 또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됩니까? 그래서 이제 결과가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차 식이 완성이 돼서 x 4제곱 더하기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6은 이꼴 제로 이렇게 됐는데 나머지 두 근을 구하려면 인수분해서 근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럼 뭐 조립제법도 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자, 이미 주어진 근이 있으니까 그걸 좀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이 하나 있었고 그러면 자, 마이너스 1 처리해주고 0에다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되겠고 마이너스 6에다가 플러스 6 해서 쫙 처리가 됐고 그 다음 또 근 하나에 2가 있었죠. 1 내려오고 2 곱하기 해주고 2 쓰고 2는 4에다가 3에 6 해서 처리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근 자체가 이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이곳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뭐 이쪽은 뭐 다시
쓰게 되면 이렇게 써지는데, 자, 나머지 두 근은 이곳에서 나오겠습니다. 이때 이제 두 근의 곱, 그럼 뭐 알파 베타 이렇게 구해가는 거니까 3 해서 결과를 구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3이 있겠죠. 자, 뭐 그냥 뭐 차수만 4차가 돼 있지 뭐 이렇게 대단한 문제라고는 좀 여겨지지 않습니다. 자, 주어진 식이 확실하게 이제 근 주어지니까 그 근을 대입해서 관계식 모양에서 연립방정식 풀어서 값을 구하고, 그럼 이제 함수가 완성된 상태에서 4차식 인수분해에서 근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조립제법을 통해서 찾아가는, 됐습니까? 그럼 이제 나머지 2차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서 나머지 근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시죠? 뭐 특별하게 이제 심각한 이론이 아닌 부분이니까 자, 설명 조금 집중해서만 들으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7번입니다.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y에 대하여 3x 플러스 y의 최대값을 구하라. 뭐 연립방정식을 풀어가는 게 주가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2차 연립방정식은 이제 어떤 형태의 풀이가 문제 형식이냐를 이제 정확히 잘 살펴가야 되는데, 뭐 가장 기본은 뭐 1차하고 뭐 2차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뭐 대입해서 풀어가는 부분이 가장 기본이 되는데, 자, 지금 주어진 건 이제 2차 되어 있는 거거든요. 2차. 그랬을 때인데 이 중에서 이제 우선 살펴봐야 될 것은 상수항 부분이 0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가는 게 이제 첫 번째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를 하겠고, 인수분해를 한다는 이야기는 뭐 1차식이 나온다는 거니까 1차는 뭐 기본형이 되가는 거니까 이렇게 대입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죠. 그렇지 않을 때는 뭐 이제 상수항소고, 최고차항소고 등등등 다양한 표현이 존재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용인데, 자, 지금 보니까 다행히 자, 상수항 부분이 0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이 2x 플러스 y, 2x 마이너스 y 이렇게 반드시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곳에서 y는 마이너스 2x라는 부분하고 또는 y는 2x 이런 부분이 얻어지는 거니까 이때 이제 맞춰서 각각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죠. 자, 이 식을 다음 식에 좀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y는 이꼴 마이너스 2x 이런 관계가 있다면 이제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8x 제곱은 그대로 쓰면 되겠고, 마이너스를 대입하니까 플러스 2x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엔 제곱하니까 4x 제곱이 되는 건가요? 자, 그거는 12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6x 제곱이니까 x 제곱이 2 이렇게 처리가 돼서 x 값을 구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x 값이 한번 루트 2가 나오면 y 값은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겠고, 다음 x 값이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게 되면 y 값은 또 플러스 2 루트 2, 이런 형태에서 값 두 개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y는 이퀄 2x 이런 관계라면 8x 제곱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x 제곱이 되고 또 빼기 제곱하니까 또 4x 제곱된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그러면 6을 빼니까 x 제곱이 이제 6이 되는 건가요? 6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또 나오겠습니다. 그냥 위에서 연결해서 쓸까요? x 값이 그러면 루트 6이 하나 나오겠고, 그러면 y 또 2배에서 2 루트 6이 되겠고, x 값이 마이너스 루트 6 나오면 y 값은 마이너스 2 루트 6 이렇게 해서 답이 이제 4종류 형태가 좀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또 3x 플러스 y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뭐 이미 다 이렇게 값이 나오는 상태에서 그럼 뭐 양수들을 많이 더하게 되는 거니까, 자, 루트 6하고 2 루트 6 나온 이 부분을 더하게 할 때 결과가 좀 제일 커지겠죠. 됐습니까? 3, 2 하니까 5 루트 6 해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연립방정식 뭐 얼마나 좀 정확하게 계산을 좀 잘하는 그런 문제 유형인데, 뭐 문제 유형 파악에서 1차, 2차 가장 이제 기본형 형태가 되겠습니다. 나오면 이제 대입해서 풀어가는 거고, 2차하고 이렇게 2차가 있을 때 상수항 부분이 0돼 있으면 인수분해, 이게 이제 대입해서 풀어간다. 이렇게 이제 풀이법을 알면 뭐 그대로 좀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다행히 이제 지금 이 이후에도 이제 이후에 조금 다른 유형이 나오면 상수항 소거를 해가는 문제도 있고, 최고차 항 소거해가는 부분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한 형태들이 존재하는데,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풀이법 자체를 아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하죠. 인수분해가 되겠고, 그럼 1차가 나와서 그 부분을 다음 시기에 이제 이렇게 이런 경우 대입했을 때, 이런 경우 대입했을 때 두 가지 경우로 이렇게 좀 나눠서 풀이가 진행되죠. 됐습니까? 한번 뭐 풀이법만 정확하게 알면 문제 자체는 연산하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뭐 어찌 생각하면 이제 그냥 자연스러운 풀이를 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자, 2차 연립을 풀 때는 문제 형식에 따라서 어떻게 풀어가는지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학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서술형이 되겠습니다. 서술형 첫 번째 문제. 당식이 x제곱의 개수가 1인 두 2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인수분해 하여라 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을 좀 잘 꼼꼼히 좀 살펴야 되는데 공통적인 요소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치환하라 그러는데 저는요 이만큼을 조금 더 치환 범위를 좀 확대해서 치환하겠습니다. A 해주면 이제 이쪽이 이제 빼기 1에 빼기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렇게 됐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5x 이런 형태들을 뭐 이렇게 뭐 치환해서 이런 쪽으로 많이 했을 텐데 저는 x제곱 플러스 5x에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지금 a로 치환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치환을 하는 목적이 우리가 좀 주어진 식을 좀 간단히 하고자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요 치환을 하게 되려면 가급적이면 크게 묶어서 치환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보여드렸으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조금 힌트가 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은요 이 부분은 이제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 전개해주고 인수분해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1, a-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고 자 이 부분 이제 원래 있는 값을 좀 대입해 주면 됩니다. t로 치환하셨던 분들은 뭐 식은 좀 달라져서 인수분해 끝나면 이제 이 t 값을 대입해 주는 거고 저는 이렇게 a를 치환했으니까 a로 a 값을 대입해 주면 되죠.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해서 처리해 주면 되겠고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해서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식이 나오는데 이 나온 두 개의 식을 좀 어떻게 하라? 더하기 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x제곱 x제곱 더하기 해서 2x제곱 5x 5x 더하기 해서 10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해서 마이너스 6 처리해주면 두 식의 합 이렇게 구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풀이의 키포인트 다시 한번 좀 살펴봐도 뭐 대단한 건 없고요. 이제 치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인데 제가 조금 치환하는 방법 보여드리는 거 조금 치환 기왕할 바에는 이렇게 좀 크게 묶어서 치환하라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수식을 간단히 해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런 것들 조금 참고해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서술형 두 번째 문제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2차 방정식을 푸는데 C를 잘못 보고 풀어서 근을 얻었고 다음엔 B를 잘못 보고 풀어서 근을 얻었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분은 뭘까요? 어떤 문제를 이론이길래 이런 게 나왔을까요? 자, 제 생각엔요 근과 계수의 관계가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 고역은 A분의 C 자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C 값을 잘못 봤으니까 C가 관여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적용이 안 되겠고 그렇다면 이제 A하고 B는 제대로 좀 잘 살펴본 거니까 두 군의 합을 구해가는 지장이 없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3 플러스 i하고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i하고 이 둘을 더하기 해서 마이너스 6이 나온 이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마이너스 A분의 B 이런 관계 됐습니까? 그래서 이곳에서 B 값을 구하면 6A 이런 관계가 있겠다. 이런 부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B를 좀 잘못 봤으니까 이번에는 두 군의 합부분에 좀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3하고 4하고 곱하기 한 A분의 C 이 부분에는 또 문제가 없는 거고. 됐습니까? 그래서 C 값을 또 구하게 되게 되면 자, 3, 4, 10이니까 마이너스 12A 이런 관계 이 부분에는 전혀 이상이 없겠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2차식이 ax제곱 플러스 b 부분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은 b에다가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b에다가 이제 6a를 이렇게 대입해주면 하면 되겠고 c에다가 또 마이너스 12a 이렇게 대입해서 식을 쓰면 되겠죠? 그럼 a를 공통으로 꺼내면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2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인수분해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근위 공식을 통해서 보게 되면 짝수 공식 형태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에다가 플러스 AC니까 12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1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이 문제의 답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이 근과 계수의 관계 이론을 근과 계수의 관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조금 방향을 선회해서 좀 다른 관점에서 좀 질문을 던진 거죠. 자, 다시 한번 두 군의 합, 두 군의 곱 식을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에서 C 개수를 잘못 봤다는 이야기는 C가 관여된 부분들은 정확한 값이 아니지만 A하고 B에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이렇게 두 군의 합에는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두 군의 합 구해서 관계식을 얻어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B를 또 잘못 봤으니까 B가 관여된 부분은 또 미스가 되어 있는 거고 그렇다면 A하고 C 부분 구해간 이 부분에 또 전혀 문제가 없겠다.
됐습니까? 자, 이 두 가지 이론들이 교묘하게 좀 처리돼서 문자 사이 관계가 나오는 거죠. 관계를 이렇게 얻어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관계 얻어내면 이제 2차식을 이제 새로 쓰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공통권에서 우리가 이제 완벽한 2차 방정식 풀이할 수 이제 준비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전형적인 패턴, 뭐 교과서적인 그런 문제 유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래도 이제 이게 좀 제법 출제 빈도가 좀 높은 거니까 복습 좀 착실하게 진행하면 보탬이 좀 되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은 20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신갈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3차 방정식이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다. 이때 다음과 같은 fn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값을 구해달라. 오, 아름다운 문제네요.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1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x 마이너스 1,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바로 허근은 요 2차식에서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떤 관계가 있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이런 거라든지 오메가 세제곱하면 1이다 라는 이런 관계들 또 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파를 구하게 되면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파 이런 걸 구하게 되면 1 뭐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 과연 어떤 정보를 써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fn이라는 것은 1 플러스 오메가 2n 제곱분의 오메가 n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 와, 이 부분은 n승되어 있으니까 n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으면서 조금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대신요 세제곱하면 1이 되기 때문에 이건 세 번마다 좀 규칙성이 생기겠다 이런 부분들 조금 이제 기억하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f1을 구해달라. 1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이렇게 써지는데 자, 이건 뭘까요? 저는요 여기 2차식을 좀 잘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그럼 이거 마이너스 오메가거든요.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약분해서 이제 마이너스를 처리해주면 되겠고 됐습니까? 자, 2를 대입해주면 1 더하기 오메가 4제곱이 되네요. 오메가 제곱이 되고 근데 세제곱이 1이니까 이 부분은 다시 오메가가 써 있는 거니까 1 더하기 오메가 써 있으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역시 마이너스를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3을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 더하기 오메가 6제곱이고 오메가 세제곱. 근데 세제곱이 1이니까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1 더하기 1 더하기 1 처리해서 2분의 1 계산되는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풀이 중간에도 나왔지만 4제곱 이 부분은 이제 다시 1제곱이 되는 거거든요. 세 번마다 규칙이니까 F1 부분하고 F4 이런 부분들이 같겠습니다. 조금 더 한번 확인해 볼까요? 1 더하기 오메가 그러면 4니까 8제곱이 되겠고 오메가 4제곱 되는데 자, 이 부분에 세제곱이 1이어서 6제곱이니까 다시 1 더하기 오메가 제곱되고 이 부분은 이제 오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1이랑 또 똑같아지죠. 됐습니까? 자, 규칙성이 됐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12까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3개씩 끊어가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몇 번 나오겠다? 3, 4, 10이니까 4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F1, F2, F3 해서 쭈죽 해서 F12까지 구하라는 얘기는 4배의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이런 문제 형태가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4배 돼 있고 문제를 보게 되면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처리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은 얼마? 마이너스 6 해서 최종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그런 문제 유형인데 신갈고는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 내네요. 자, 다시 한번요. 자, 주어진 식. 자, 인수분해해서 허근 갖는 식 부분. 자, 이 식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은데 지금은 요 식하고 요 식 이제 두 개만 좀 썼군요. 세제곱하면 1 된다는 거하고 이렇게 2차의 관계가 성립한다. 뭐 근과 계수 관계 모양 이런 것들은 좀 사용 안 했습니다. 자, 어쨌든 문제마다 이제 뭐 어떤 것들이 사용될지는 그때그때 좀 달라지는 거니까 이게 좀 다양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학교에서 이제 많이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라는 겁니다. fn 주어져 있는데 지금 1, 2, 3 여기 대입해서 결과가 또 나오겠고 규칙성에 의해서 같아진다는 부분을 확인해서 똑같은 부분들이 4번 나온다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서 계산하는 부분 좀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복습 출제 빈도가 높은 거니까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20번은 신갈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자, 신갈고 해설 강의를 좀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좀 학습에 좀 보탬이 되겠습니까? 자, 열심히 공부해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나름 또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됐길 바라면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